평생 안 잊고 안 쓰고 정말 뼈 빠지게 모아서 드디어 자산 5억 원을 달성하셨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어쩌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4억 9,737만 원, 약 5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그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50대의 딱 평균, 말 그대로 중간값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좀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들만큼만 겨우 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허탈감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산 5억 원을 넘기는 순간 국가는 여러분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서민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야 할 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선을 넘으면 평생 자녀 밑에 들어가 있어서 공짜였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겉으로는 번듯한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지만 정작 친구 아들 결혼식, 축의금 5만 원에 손을 벌벌 떠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5억 원은 돈을 버는 속도가 여러분의 노동 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자본주의의 마법 같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산 5억 구간에 숨겨진 행정적인 함정 3가지를 피하는 방법과 노후 걱정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현금 5억 세팅 공식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아주 냉정한 현실부터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혹시 내 자산 5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열의 8분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즉 부동산에 묶여 있을 겁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 50대의 자산 중 무려 76%에서 80%가 부동산입니다. 이걸 금융권에서는 자산 부자, 현금 거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 상담 사례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58이 된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죠.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고 서울 외곽에 시세 9억 원 정도 하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은퇴하셨습니다. 대출도 다 갚았고 9억짜리 집도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며 든든해 하셨죠. 그런데 은퇴 후 딱 6개월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퇴직금 남은 것 3천만 원이 전부인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 식비, 경조사비는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쓸 돈이 없으니 김 선생님은 결국 집 근처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이가 되니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것과 합치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다 생각하셨죠. 자산이 9억이나 되는데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소일거리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 선생님 댁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아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 찍힌 예상보험료는 매달 10수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김 선생님은 그동안 직장 다니는 아들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그 즉시 박탈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은 시세로 따지면 약 9억 원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김 선생님 집값이
딱 그 구간에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생활비 좀 보태보겠다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그 월 100만 원이 연소득 1천만 원 기준을 넘겨버린 겁니다. 결국 땀 흘려번 100만 원 중 20만 원 가까운 돈이 건보료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준조세의 역습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내 과세 표준은 올라갑니다. 5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자산 목표가 아닙니다. 세금과 건보료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아주 무서운 임계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준비 없는 5억은 축복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함정과 김철수 선생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5억 원을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꾼 아주 현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금융권에서는 자산 5억 원을 스노우볼 효과, 즉 눈덩이 효과가 폭발하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1억 원을 모을 때까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5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 55살 이영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영희님도 김철수 선생님처럼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은퇴를 앞두고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이영희님은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외곽에 인프라 좋은 신도시로 이사하면서 5억 원짜리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에 쥔 차액 5억 원을 전부 즉시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랬죠. 미쳤냐고, 집값 더 오를 텐데 왜 파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영희님은 이 5억 원을 연 5% 정도 수익이 나오는 배당주와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5억에 5%면 연 2,5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208만 원이죠. 국민연금 한 푼 안 받고도 오직 자본소득만으로 매달 20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KB금융지주 보고서를 보면 50대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29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영희님은 이미 자본소득만으로 생활비의 70%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남편분의 국민연금을 더하면 자녀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필요도 없는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집은 조금 좁아졌지만 삶의 질과 마음의 여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진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억짜리 집에 살지만 친구 커피 한 잔 사기 무서운 삶과 5억짜리 집에 살지만 매달 200만 원씩 현금이 들어오는 삶.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영희님처럼 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는 자산 리밸런싱, 즉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5대5로 맞추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마지막 골든타임 전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 부동산 비중이 70%, 80%가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자산이 없는 게 아니라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유동성 위기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요? 그건 팔아야 내 돈입니다. 당장 마트에 가서 쌀을 사고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건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NH투자증권 데이터에서도 총 자산 규모가 큰 사람보다 금융자산 5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노후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깔고 앉은 돈을 굴리는 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건보료 방어막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까 김철수 선생님 사례 기억하시죠? 금융자산에서 2천만 원 넘게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보료가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이걸 막으려면 절세 계좌를 무조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좌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ISA 계좌는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기면 추가 세액 공제까지 해줍니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 말라고 만들어준 주머니인데 이걸 안 쓰는 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굴리지 마세요. 건보료 폭탄 맞습니다. 반드시 절세 계좌 안에서 굴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잃지 않는 현금 흐름 시스템, 즉 ETF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현금 5억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테마주를 사거나 단타를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는 월급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비율은 40대 40대 20입니다. 먼저 40%는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 같은 성장형 ETF에 넣으세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내 자산의 크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40%는 SCHD나 제피 같은 배당형 ETF에 투자하세요. SCHD는 연 3%대의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주고 제피는 연 7% 이상의 높은 분배금을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드시고 여행 가시는 겁니다. 건보료 낼 돈도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 20%는 채권이나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두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깔고 앉은 5억은 세금 고지서를 부르지만 굴리는 5억은 든든한 제2의 월급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5억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노인이 되느냐 아니면 자본가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지금 당장 5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1억을 모으는 것이 가장 힘들고 1억이 5억 되는 것은 복리의 마법 덕분에 훨씬 빠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시스템을 목표로 삼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대한민국 평균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벽은 결국 여러분이 올라갈 계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오늘 밤에 배우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써보십시오. 우리 집 자산은 부동산이 몇 프로인지, 금융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단 10%라도 좋으니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 자산을 늘릴 계획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산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적는 순간 현실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